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짧지만 굵직굵직한 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비트코인 가격 1393불, 어제보다는 좀 오른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죠. 자, 과연 이 주말 동안에 어떤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또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미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경제 확장세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 발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기사는 하고 있는데, 실상으로 제가 들어본 이야기들을 이렇게 따라보면은 더욱더 크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약간 실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의 진정한 적은 누구냐, 시진핑이냐, 제롬 파월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연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진핑 씨가 트럼프 씨에게 한방 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75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냥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치고 나오는 중국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알렉스 크루거는 트윗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로 바로 비트코인이 무역 전쟁에 관해서 바로 반응을 했었던 그런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차트를 공유를 해주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우리는 중국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여기까지 한 번에 치고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혼란한 세상이죠. 한국도 문제인데 세계 여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국내 뉴스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사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현 영국 중앙은행 위원장이자 차기 IMF 총재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마크 칼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힘이 너무 강해서 달러 대신에 디지털 화폐로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강력한 그룹을 만들어서 발행한 글로벌 디지털 커런시를 사용해서 과도한 세이빙에서 오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금리 현상을 끝낼 수 있다라고 파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자,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중앙은행 위원장이 달러를 대체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파장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크게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국내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가 카카오 클레이튼 노드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큰 사건 사고가 하나 일어났었죠. 일본 지역의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큰 혼란을 겪었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입출금을 금지를 시켰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것에 영향을 받았었던 많은 거래소들 내에서 비트코인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개당 32센트에 구매를 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32센트면은 500원이 좀 안 되는 그런 한국 돈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무려 45개의 상당의 비트코인을 32센트, 그리고 3개 반 정도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35센트에 구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부럽습니다. 이거 완전히 라스베가스보다 더한 대박을 터뜨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비트맥스인데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8,000불대까지 한꺼번에 추락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혼란들과 더불어서 어떤 거래소에서는 XRP 가격이 4,229불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비트코인은 10달러까지 떨어지고 이더리움 8불, 그 외에 모든 메이저 코인들이 순식간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암호화폐들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요.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오류에 관한 것이지만은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손해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오늘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바람잘 날 없는 암호화폐 시장이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하이퍼레저의 첫 퍼블릭 체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인데스크가 밝혔습니다. 미디어는 하이퍼레저 오픈소스 컨소시엄 산하 기술운영위원회가 컨센서스가 지원하는 판테온 프로젝트를 채택할 경우 이더리움은 하이퍼레저의 첫 퍼블릭 체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이퍼레저는 리눅스가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소스 기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컨소시엄입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에게 잠재적인 거대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기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져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라이트코인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죠.
자, 한편 찰리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라이트코인 팀은 지금 현재 민불, 윈불, 익명성 기능을 라이트코인에 추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페이스북 리브라에 관한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협회에 가입한 일부 기업들이 자진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23일 미국 경제 매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리브라 협회 관계자는 리브라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가 자사의 독자적인 사업에 대해 원치 않는 규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협회와 파트너를 맺은 한 기업 관계자는 자체의 규제 기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파트너들은 리브라를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또 다른 관계자도 규제 당국이 리브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전에 이 파트너십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반발이 없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지금 익명을 요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긴 한데, 리브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소식부터 익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죠. 자, 과연 이 소식의 진위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지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리브라는 그냥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그런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8월에만 160만 주,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그의 페이스북 자사 주식을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왜 주식을 내다 팔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팔지 않았었겠죠? 그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서, 혹은 리브라 관련돼서 페이스북 관련돼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어서 주식을 먼저 파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소식으로 아이오타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는데요. 그 상승 이유는 바로 트리니티 월렛 출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유층 자산 운용 서비스로 유명한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 엘키 바우만의 스테판 위즈런이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들이 정말로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30에서 40대로 교육 수준이 높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과거 10년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고전했었던 고객층들인데, 그들이 이제 밀어 닥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무엇이 그런 변화를 이끌게 된 것인가? 정말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더욱더 많은 정보들이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보고 이런 정세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죠. 기관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라.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은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사들을 꼼꼼히 찾아보는 저희들은 이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리세션이 온다, 무역전쟁, 한국 경제 안 좋다,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항상 뭐라고 하죠? 괜찮다. 한국 정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풍파가 들이닥칠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암호화폐가,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미국 FDA에서 의약품 평가 및 리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부정거래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체인 어널리시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15개 종류의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비리 혐의가 있는 거래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또 다른 영국 소식이 있는데요. 영국 고등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을 했고요. 영국은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번 재판의 판결은 법적 판례가 돼서 향후 비트코인 관련 재판에 또다시 인용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암호화폐 투자 펀드 이키가이의 분석가가 일정 기간 내내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도 수량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 결과 그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은 아직 올 들어 시작된 랠리의 정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는 아직 비트코인 대세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2017년 초를 연상하게 한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부디 이 사람의 말이 맞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엔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10,000 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맞죠? 1,400불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인 마이크 맥글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곧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 비트코인의 독특한 특징과 오늘날 거시적 상황은 비트코인 가격에 유리하게 다가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석가들의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1,800불대까지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해줘야만 앞으로 움직임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반면에 비트코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 거대한 불 플래그다. 그리고 이 불 플래그는 결국 이 패턴이 끝났을 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더 높은 그러한 패턴이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삼각수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많은 분석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삼각수렴이 나오게 됐을 때 이 끝까지 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9월달이 넘어서 9월 중순쯤에 방향성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상승형 쐐기 패턴에서 아래로 뚫고 나온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언제든지 다시 위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국제정세가 안정적인 거랑은 꽤 거리가 멀죠. 한국도 지금 일본이랑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홍콩도 빼놓을 수가 없겠고,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트코인에게 확실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죠. 아직도 7,000달러에서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위에서 8,900불, 9,500불대에서도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든지 간에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대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크게 꼭 성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시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광고를 클릭해 주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바쁘신 분들은 광고를 켜놓으시고 이제 듣기만 해주셔도,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해주셔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모여가지고 저에게는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